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파월이 추가금리 인상 준비돼 있다. 인플레 목표 2% 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답안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생각한 그냥 그대로였어요. 결국에 파월 의장은 적당히 얘기할 것이다. 우리는 뭐 멈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자,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폭락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건 조정을 넘어서서 조금 폭락이 나올 가능성을 지금은 이제 아예 배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조금 살짝 이 영상을 통해 할 텐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니 하락이 이제 조금 올 수 있다 얘기하니까 구독자가 다시 또 늘기 시작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분석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거지만, 하락이 온다고 하면, 구독자가 사실 이미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3천, 5천 찍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하락한다고 했으면, 그 상황에서. 그때 한번 제가 이제 채널이 팍 터진 적 있잖아요. 터져서 올라갔을 때 막 뭐 다 무너진다 이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제 분석대로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해갖고 탁탁탁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뉴스가 어떻고 시장이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유튜브 구독자 많이 늘리고자 그렇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전 조금 천천히 성장을 하더라도 제가 그냥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해요. 뭐 그냥 무작정 다 망한다. 공항 와서 다 뒤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공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험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가장 빨리 알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가 뭐 상승이 갑자기 올 거다. 요렇게 전망을 하더라도 그것을 상승이 막 얘가 갑자기 온대. 뭐 개소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러이러해서 상승이 온다는데 진짜 오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제가 이제 하락을 좀 이제 이야기하고 경각심을 좀 여러분들에게 줄 거기 때문에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을 보시고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8월 달에 사실상 저는 100%다 맞췄습니다. 왜? 그러니까 확신을 하는 거죠. 일단은 8월에 121선을 돌파하진 않을, 한 번에 밀진 않을 거다. 120선을 한 번에 깨고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120선을 터치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에 100% 맞췄습니다. 사실상 뭐 8월 말에도 다시 선언을 할 테지만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7월, 8월 이렇게 증시를 잘 전망을 했는데 앞으로의 증시 전망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자, 피치 뉴스 좀 보겠습니다. 피치가 비구에 의한 신용등급 강등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용등급 강등이 문제가 되는 거. 제가 그때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 이거 별 문제 안 돼요. 아직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부동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부동산은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시가 반응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결국 증시가 반응하면서 20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더 크게 하락하고 62선 이탈을 했죠. 자, 이게 결국에 부동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비구이한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강등이 될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나왔다고 막 뭐가 무너지고 공황이 오고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중국 문제가 좀 추가적으로 터지거나 약간 조금
돌발 악재가 터질 수도 있으니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시진핑 이제 브릭스 이제 그 만나고 나서 이제 다 까졌습니다. 뭐 반지의 저항, 뭐 반지의 원정대도 아니고, 예, 약간 조금 힘 없는 어떤 임팩트 없는 약간 그런 예, 모임이었어요. 약간 예,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 공동통화는 시기상조래잖아. 지금 상황이요. 공동통화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얘네가 지금 같이 뭉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통화를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동통화가 되려면 국가들이 뒤에서 물밑으로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동통화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미국의 패권이 지금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제로인 겁니다. 자, 언젠가 미국의 패권이 약화가 될 거고, 달러의 불신이 지금도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이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더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불만이 커지기 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탈달러와 지지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얘기는 결국에 대공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왜냐면 패가 이미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확률은 낮고, 만약에 대공황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디플레이션형 경제 위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상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무언가의 그런 트리거, 무언가의 어떤 큰 일이 터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은 스태그플레이션형 공황으로 갈 수 있겠지만, 미국이 지금 현재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가 낮아졌죠. 실제로 낮아지고, 물론 아직 2%까지 가진 않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신뢰는 아직 두터운 상황이에요. 아, 역시 미국이네. 그래도 물가 잡고는 있네. 완벽히 잡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물가를 못 잡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탈달러화가 다시 일어나고 공동통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쓸데없는 기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프리고진 암살당했다고 판단, 러시아 미사일은 배제. 미 정보당국 엄청 정확해요. 암살당했다고 판단하잖아요. 아, 당연히 암살당하지. 그 짓을 했는데. 근데 프리고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암살당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게,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암살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언가의 신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자, 어쨌든 프리고진이 이렇게 암살도 당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액션을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고진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2의 프리고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추가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는 탄약도 없어서 북한한테 빌붙어서 탄약 달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무기 줄 테니까 너네 좀 탄약 좀 지원해. 나중에 너네 무기 좀 줄게. 이런 뒷거래가 오갔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자기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거나 그런 상황, 뭔가 이득을 본 뒤에 휴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 휴전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전쟁은 결국에 뭐 내년이든, 저는 내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 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것은 증시에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의 추가적인 전쟁 확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도 독주가 이어진다. AI 생태계 장악한 황제주,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지금 매출이 나왔고, 당연히 컨센 상회되고 3분기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내년에 난리 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는데 엔비디아는 못 올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을 해야겠죠. 제 예상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누구는 이걸 가지고 세력이 다 털어먹었네. 차익 실현을 했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판단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다 털어먹어요? 이 메이저가 무슨 어디 우리나라의 개잡주 뭐 이런 거 지금 다루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나스닥은. 그래서 그런 전망들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웃죠. 아니 나스닥 이 레벨이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게임이 안 돼요. 삼성 따위는. 예, 죄송해요. 제가 삼성 비난해서. 근데 삼성이 을이에요, 을. 엔비디아가 갑이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이 엔비디아의 수주를 사실상 거의 딴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야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뉴스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차트 한번 보죠. 엔비디아 차트를 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얘가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금요일날 한국 증시가 마감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은 겁니다. 아,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당장 못 가겠다. 엔비디아가. 자, 못 가면 어떻게 된다? 증시는 추가 조정을 확실히 받게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좀 낮은 상황이에요. 차트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61선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탈 안 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린다. 61선 이탈할 겁니다. 자, 이탈을 할 경우에 지지를 받아야 될 선을 제가 그었습니다. 이 두 라인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추세가 꺾이게 되고 엔비디아의 추세가 꺾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엄청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좋은 주식이야. 이제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여기를 이탈한다.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366달러 요 부근 이탈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300달러. 여기 300 보러 가는 겁니다. 여기 보러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종목이 여기까지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뭔가 금융위기급의 악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가 금융위기 아니면 경제가 완전 개박살 날 것이다. 뭔가 이런 확실한 전망들이 나와서 엔비디아도 이건 답이 없다. 뭐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갈 경우에는 V자로 반등이 나오기 어려우니까. 추세가 이탈되는 거니까 완전히. 이거는 횡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여기가 오면. 그리고 이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황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공황.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왜냐 지금 이거 전 고점을 돌파를 힘들게 해놓고 여기를 갭을 다시 메운다는 게 이게 사실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를 저는 아직은 유지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의 주도주는 엔비디아니까. 자,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차트 보면요. 지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앞선 말씀드린 파월이 생각보다 강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강해 보이지만 약간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 있죠. 겉으로만 좀 강하게 하겠다. 이런 액션을 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약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 내린 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파월의 발언 때문에 내렸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파월이 제대로 발언했으면 반등이 쭉 나와서 61선을 다시 터치를 했어야 되죠. 터치도 못했어요. 지금 이거는 결국에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8월에 121선을 도달할 수 있겠죠. 지금 4일 남았습니다. 8월이. 그러면 120선을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악재가 터질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120선을 지지하고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120선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120선을 파동을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8월에 내리고 마감을 하겠죠. 120선 많이 터치라고 마감을 했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얘가 반등이 이렇게 하면 파동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 그림 그릴 거 여기 있나? 이건가? 잠깐만요. 어이씨. 그릴 거 없나? 이걸로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파동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고 삐뚤삐뚤하네요. 왜 이렇게. 어쨌든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9월 아이씨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120선 안 깨고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경우에 산타렐리가 제대로 나오고 우주선 로켓 쏘아 올리고 달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예,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120선을 이탈하게 된다. 자, 이렇게 가는데 얘 이탈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나올 것을 예측만 일단 해놓자. 왜? 지금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엔비디아 차트를 제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메이저가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쵸? 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끌어올리지 않고 관망을 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이 오히려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금융위기, 무언가 중국의 부동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뉴스 중에서 가장 센 뉴스,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고 금융위기 혹은 그것이 전이 돼서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수 있는 위기를 만들 수 있는 악재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중국을 지금 굉장히 지켜보고 있고 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말자. 약간 요런 메이저들의 생각이 여기 차트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엠파의 상승이 보일 경우에는 악재가 해소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겠죠. 베이스 선에서 나는 한번 종목들을 한번 건드려 보겠다.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딛고 엠파가 나올 때 나 이때 한번 건드려 볼래. 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한 번에 이탈을 하는 거는 확률상 매우 낮고 한 번에 이탈하면 저는 그냥 공황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 이 베이스선이 어마어마한 선인데 이걸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진다고요? 음봉으로?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래서 악재가 여기서 터져가지고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 더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랐다. 이건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그냥 이대로 밀린다. 막 힘이 없어. 이러면 위험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나스닥은 제가 마무리 짓고 환율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환율도 제가 말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귀신같이 지금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단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이게 저항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거든요. 이 저항을.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이제 밀리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윗꼬리가 밀리고 마감을 짓는다.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를 돌파하는 일이 발생해서 혹시라도 이게 장대 양봉이래. 양봉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될지 결국에는 이제 4일 뒤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래서 환율 부분도 만약에 경제 위기가 좀 심각해져서 중국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게 1400까지도 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